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7회입니다. 그때 선왕께서는 신에게 과인은 제 나라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제 나라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신은 제 나라는 일찍이 황공이 패자로 있었던 전통도 있고 자주 싸움에 이긴 경험이 있으며 무기와 장비가 풍부합니다. 대왕께서 어떻게든 제 나라를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제후들과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조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해수 북쪽의 땅은 초나라와 이 나라가 항상 탐내고 있는 곳이므로 그 두 나라도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동맹하여 제 나라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크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왕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신을 사신으로 하여 조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신은 조나라와 맹약을 맺은 후 돌아와 보고를 마친 다음 군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공격하십니다. 하늘의 보살핌과 선왕의 높으신 덕으로 조나라와 위나라도 선왕을 따라 군사를 제수 근처로 직결시켰고 곧 제 나라를 쳐서 크게 격파했습니다. 우리의 정예부대가 제 나라 수도까지 쳐들어가자 제 나라 왕은 그 지방으로 도망쳐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입니다. 그때 제 나라의 보물과 전차, 무기 그리고 진귀한 물건들은 모두 연나라의 것으로 되어 연나라로 실어갔습니다. 실로 춘추 5패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왕의 공적을 따를 만한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만족하시어 땅을 떼어 신에게 주시면서 조그만 저우에 비길 정도로 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명한 임금은 공을 이루어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며 현명한 선비는 이름을 세우며 그 이름을 해치는 일이 없으므로 후세까지 칭송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맺음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오자선은 그 의견이 함량에게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나라가 멀리 초나라 수도까지 점령했지만 그들을 이은 부차는 오자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여 말가죽으로 만든 자로 인해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부차는 선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 공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자스를 죽이고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자스는 두 임금의 도량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강물에 던져지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공로를 채워서 선왕의 업적을 밖에 드러내는 것이 신하된 사람의 최상책이며 모욕적인 비방을 받고 선왕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나라를 버리고 조나라로 도망친 크나큰 죄를 지은 신이 이제 연나라를 해함으로써 개인적인 명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은 도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자는 사람의 교제를 끊고도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으며 충신은 박해를 받아 나라를 떠난데도 결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은 비록 현명하지 못하지만 자주 군자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읽은 연나라 왕은 크게 감동하여 아기의 아들 약간을 청국군에 봉하였다. 그 후 아기는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를 왕래하며 다시금 연나라와 친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나라와 조나라는 똑같이 아기에게 재경에 임명하였으며 그는 조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나라 고조 이방도 조나라의 옛 땅에 들렀을 때 아기의 자손이 아직 살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사람들은 악숙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이라고 말했다. 유방은 그를 악경에 봉하고 하성군으로 칭했다. 33. 연파 인상역 열전 죽음에 처하여 어떻게 임하는가가 가장 진정 어렵다. 화시의 구설 국가를 유난에 빠뜨리다. 초나라 해문왕은 초나라 유명한 구설인 화시벽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일찍이 초나라 사람 변화가 초산에서 묘한 구설을 발견하고는 이를 초나라 여왕에게 바쳤다. 그러나 여왕이 감정사를 시켜 감정한 결과 도리라고 하자 변화의 왼쪽 발을 잘랐다. 그 후 무왕이 제기하자 변화는 그 구설을 다시 바치게 되었다. 그러나 무왕 또한 감정사를 시켜 감정한 결과 똑같이 도리라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변화의 오른쪽 발을 잘랐다. 그 후 무왕이 죽고 문왕이 제기하자 변화는 소산에 나가 사흘 밤낮을 통과했다.
문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구슬을 닫은 기한이 마침내 천하제일의 구슬이 되었고 이를 화시백이라 부르게 됐다. 연파는 조나라의 뛰어난 장군이다. 조해문왕 36년에 전파는 전나라를 크게 격파하고 상경에 임명되었다. 그의 두려움 없는 용기는 각국 제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인상년은 역시 조나라 사람으로서 환자령 목천의 사인이었다. 한편 조나라 왕이 화시백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은 진나라까지 퍼져 진나라 수왕이 사신을 보내 그 구슬을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나라 왕은 대장군 연파를 비롯하여 중신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신들은 화시의 구슬을 진나라에 줘도 진나라가 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구슬을 주지 않자니 진나라가 곧바로 쳐들어올까 두려워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나지 않았다. 또한 진왕에게 화답을 전할 사자를 물색하려도 적임자가 없었다. 그러자 환자랑 목현이 말했다. 신의 문객 중에 인상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이번 일을 맡겨볼 만합니다. 대체 그 어떤 사람이요? 왕이 물었다. 이에 목현이 대답했다. 신이 전에 죄를 짓고 연나라로 도망치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을 말린 사람이 바로 인상여입니다. 그때 그는 신에게 연나라 왕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이죠?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일찍이 대왕을 수행하여 연나라 왕과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나라 왕은 내 손을 잡으면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연나라로 가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인상년은 조나라는 강대국이며 연나라는 약소국입니다. 더구나 대감께서 대왕의 총애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연나라 왕이 친구가 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왕께서 죄를 지은 몸으로 연나라로 가신다면 연나라는 조나라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세로 판단하건대 연왕은 반드시 대감을 감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감을 체포하여 조나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감께서 웃옷을 벗고 어깨를 드러내어 도끼를 들고 죄를 청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은 인상의 말대로 했더니 대왕께서는 다행히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인상에는 진정으로 용사이며 충분한 지략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인상녀를 불러들였다. 진나라가 15개 성과 화시백을 바꾸자고 제안해 왔소. 그대의 생각엔 어떻게 해야 좋겠소? 이에 인상녀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상대는 막강한 진나라입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왕이 침울한 목소리를 물었다. 그렇지만 구슬을 뺏기고 땅은 얻지 못한다면 천하의 우선거리가 되지 않겠소? 인상녀가 다시 대답하였다. 진나라는 서울과 구슬을 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슬을 주지 않고 제안을 거부하면 잘못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차라리 제안을 받아들여 죄를 진나라가 뒤집어 쓰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에 왕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라고 물었다. 인상녀는 달리 가실 분이 없다면 제가 구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땅을 받으면 구슬을 놓고 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구슬을 온전하게 지니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심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완벽. 인상녀는 구슬을 가지고 진나라 와서 진나라 왕을 만났다. 진왕은 장대에서 인상녀를 접견하였다. 인상녀가 구슬을 바치자 진나라 왕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옆에 있는 후궁들과 신하들에게 차례로 보여주었다. 그러자 모두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진나라 왕은 15개의 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인상녀는 땅이 줄 생각이 없음을 알아채고 앞으로 나아가 왕에게 말했다. 사실 그 구슬에는 흠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르쳐드리죠. 그래야 왕이 구슬을 다시 인상녀에게 주는 순간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니 기둥에 기댔었다. 그가 경노하자 머리털이 치솟아 올라 관이 덜먹거릴 정도였다. 대왕은 구슬을 얻을 욕심으로 조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나라 왕이 신하들과 상의했는데 모든 대신들은 진나라는 탐욕스러운 나라이고 힘을 앞세워 억지를 부린다. 땅을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구슬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일반 백성들 간의 교류에서도 서로 속일 수 없는데 대국 간의 교류에 있어서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왕 강대한 진나라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면 이 화시백 하나로 인하여 진나라와 이 감정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은 다시 동안 제기한 뒤 정중하게 제게 구슬을 줬고
조정에서 엄숙하게 국서를 주는 의뢰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이는 당신들 대국 위엄을 정중한 예의로서 존중하는 뜻이면 또한 양국의 우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귀국에 오자 대왕께서는 보통 숙소에서 저를 접견하시고 손님을 대한 태도가 심지어 오만하고 무례하였습니다. 또 구설을 받자마자 여자들에게 구경시켰으니 이렇듯 떠들썩한 광경은 실로 저를 우롱한 것입니다. 저는 대왕께서 땅을 떼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구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저를 강압을 해야 한다면 지금 저는 당장 기둥에 구설과 함께 머리를 부딪혀 깨질 것입니다. 인상녀는 구설을 지켜들고 두 눈으로 기둥을 노려보았는데 마치 당장 기둥에 부딪힐 듯한 기세였다. 진나라 왕은 진상녀가 정말 구설을 깨뜨릴까 두려워하여 급히 그에게 사과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청했다. 그리고는 즉시 담당 관리를 불러 지도를 펼쳐보게 하여 손으로 15개의 성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조나라에게 떼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상녀는 그 말 또한 거짓이라 조나라라는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라하여 진왕이 말했다. 하시백은 천하의 보물입니다. 저희 왕께서도 이 구슬을 보내실 때 다시 동안 재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도 이 구슬을 받으실 때 다시 동안 재개를 하신 후 궁전에서 9번의 성대한 예를 갖추신다면 그때 제가 비로소 구슬을 바치겠습니다. 도저히 구슬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고 판단한 진나라왕은 곧 다시 동안 재개하기로 하고 인상예를 영빈관에 옮겨 머물겠다. 인상예는 진왕이 비록 재개를 한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읍을 구슬과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자기 종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 일반 백성처럼 꾸민 뒤 구슬을 품속에 숨겨서 작은 길을 통하여 조나라로 달아나게 했다. 그래야 구슬은 온전하게 조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진나라 왕은 다시 동안 재개를 한 다음 9번 대례 예우를 갖춰 사람을 보내 조나라 사자 인상녀를 초청했다. 인상녀가 왕궁에도 당도하여 진왕에게 말했다. 진나라는 목공일에 20여 대에 걸쳐 군주가 즉위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분명히 지켰던 군주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대왕께서 속임을 당하고 조왕의 부탁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 이미 사람을 지켜 구슬을 가지고 몰래 조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합니다. 대왕이 단지 한 명의 사자를 조나라에 파견하자 조나라는 곧바로 저를 파견하여 구슬을 진나라에 바치러 왔습니다. 지금 진나라가 이렇듯 강대한데 만약 진정으로 먼저 15개 성읍을 조나라에 할행한다면 조나라가 어찌 화시백을 내놓지 않고 대왕의 노여움을 차겠습니까? 제가 대왕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저는 팽형을 기꺼이 받겠습니다만 대왕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하들과 논의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진왕과 신하들은 서로 쳐다보며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인상녀를 끌어내리는 신하도 있었다. 그러나 왕이 제자했다. 지금 그를 죽인다고 해서 구슬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조나라와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고 차라리 그를 잘 대접하여 조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조왕이 하나의 화시벽 때문에 감히 진나라를 속이겠는가. 결국 진왕은 의식에 맞춰 정진에서 인상녀를 직견하였고 의식이 끝나자 인상녀를 조나라에 돌려보냈다. 인상녀가 돌아가 조나라왕은 그의 기지와 재능에 의하여 국외로 나간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를 상대부에 임명하였다. 물론 진나라는 성을 떼어주지 않았으면 조나라도 구설을 보내지 않았다. 그 뒤 진나라는 조나라를 공격하여 석성을 점령했고 이듬해 다시 공격해 2만 군사를 베었다. 진왕은 사신을 조나라를 보내 조왕에게 상호 침묵을 도모하고 싶으니 민지지방에서 우호적인 회합을 갖자고 제안했다. 조나라 왕은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연포와 인상녀가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냈다. 가시자리면 조나라가 약하고 비겁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조왕은 회합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인상녀가 수행하였다. 연파는 국회까지 전송하고는 조왕에게 만약 30일이 지나도 대왕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태자를 왕으로 즉위시킬 것을 허락하셔서 진나라가 대왕을 협박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왕은 동의하였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민지에서 양국의 왕이 만났다. 술자리가 한참 흥이 오르자 진나라 왕이 말했다. 과인은 대왕이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금은구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나라 왕은 기꺼이 금은구를 연주했다. 그러자 진나라 의사가 앞으로 나와 모년 모일 진나라 왕은 조나라 왕과 만나 술을 마시고 조나라 왕에게 금은구를 연주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사책에 기록하였다. 이때 인상녀가 앞으로 나와 진나라 왕에게 말했다. 진나라 왕께서는 진나라 음악에 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바라군데 질장구를 올려 서로 즐겼으면 합니다. 진나라 왕은 크게 화를 내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인상녀가 질장구를 받쳐들고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으며 진나라 왕에게 청했다. 진나라 왕은 여전히 거부했다. 이것으로 그릴기를 마치겠습니다.